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문 기자. 지난 19일입니다. SPC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 나왔습니까? 네, 아직 조사 중인데요. 일단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이제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는 국가수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9일 새벽 3시쯤에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숨진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기계에 몸이 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기계를 세우지 않은 채 윤활유를 뿌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컨베이어 벨트가 평소에도 삐걱대서 몸을 깊숙이 넣어서 작업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까? 경찰도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노후화된 설비가 사고의 원인이 됐는지 들여다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2인 1조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끼임이 감지되면 작동을 중단하는 이제 자동 잠금 장치가 설치돼 있었는지 여부도 이제 CCTV를 확인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PC 계열 공장 사고 한두 번 아니잖아요. 게다가 다 게임 사고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0월이었죠. 그 평택 XPL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이 소스 배합기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2인 1조 근무 원칙이 안 지켜졌고 안전 덮개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이제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중 손가락에 기계에 끼어서 골절상을 입기도 했고 20대 외주업체 직원이 이제 컨베이어가 내려앉는 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이제 2023년 8월에는 성남 샤니 제빵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반죽기에 끼어서 숨졌는데요.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 장치가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SPC 계열사 공장에서는 지난 3년 사이에 이제 사망자 3명을 포함해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서서 2022년 사망사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없는 겁니까? 네, 지금?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3년 전 허영인 회장은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1,000억 원을 투자해서 작업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충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당시 대국민 사과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 경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때도 이제 SPC가 사고를 대응하는 방식 때문에 이제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말뿐이다 이런 사과라는 비난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SPC가 사망 사고가 난 바로 다음 날 그 사고 현장에서 다시 작업을 바로 하도록 지시를 했었고요. 또 이제 그날 이제 임원진 사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파리바게뜨 런던 1호점을 개점했다 이 홍보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또 장례식장에도 이제 이 사망자가 나온 그 공장에서 만든 빵을 갖다가 놨고요. 또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입관 날에 합의금을 제시해서 유족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허영인 회장이 이 사고 예방보다는 회피에 급급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고 이제 사고가 날 때마다 그 SPC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기는 하지만 정작 행보를 보면은 진정성을 믿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2023년 사망 사고건과 관련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제 허영인 회장을 출석을 하라고 통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K푸드 세계화와 함께 SPC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 그래서 못 가겠다.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때 SPC 삼립 약과가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이 불출석 사유서에다가 약과 사진을 첨부를 해가지고 빈축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이제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구속 5개월 만에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입니다. 검찰은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같은 이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행위가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 또 노조에 대한 이런 허 회장의 인식이 사실 사고의 근본 원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SPC에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 어떤 점을 지적하시겠습니까? 네, 또 기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저는 이번 사고 그리고 특히 SPC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고는 어떤 기업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나라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헌법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나라 이름이 부끄러운 내용들의 뉴스가 다뤄졌죠. 뭐 명품백이라든지 뭐 법사라든지 이런 얘기 다뤘는데 지금 또한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엄하게 여기고 그 과정에서 자본의 이익이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도 별다른 제재를 안 받아도 되는 나라인지 안 되는 나라인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낳고 사람 인구를 늘린다는 뭐 그런 대책들을 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하고 있죠. 태어나서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보호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도 아니고요.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고들이 발생했는데 이 일로 구속되지도 않았고요. 이 일로 제대로 된 처벌도 없었습니다. 왜 이 일이 발생했나요?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처벌, 제대로 된 배상, 제대로 된 조치들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22년도에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허 회장이 예를 들어서 징역 한 7년을 선고받고 구금이 되었다. 그래도 SPC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닙니다. 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도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모두가 잊혀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SPC라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죽어도 되고 죽여도 되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되는 걸로 유지할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건에 있어서 엄정한 수사, 그리고 책임, 무엇보다도 이런 형태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처벌 말씀을 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시행이 이미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작 최고 책임자는 처벌 안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법에 대해서? 네, 결론적으로는 그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핵심은 원래 그냥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개념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결국은 이러한 시스템, 즉 계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시스템을 안 갖추는 문제점에 대해서 결국 그 시스템을 제대로 안 갖춘 최종 책임자한테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저희들의 안타까운 거는요, 결국은 이것이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법은 있지만 실제로는 이 과정에서 SPC에서 이렇게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건으로 허 회장이 구속이 되지는 않았고요. 노조 관련된 사안으로만 구속이 됐던 다른 것뿐입니다. 사안이죠. 완전 다른 그렇죠. 사안입니다. 예. 이건 무슨 말일까요? 법 집행기관이 이 입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가치, 이 법의 실행, 이 법의 집행에 대해서 그만큼의 의지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정확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요. 목숨값이 이 빵값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법 집행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판단이고 결정이었고 그게 지난 3년 동안 이루어졌으니까 계속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기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이게 반복되더라도 경영진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게 결국 이 나라가 뭘 결정하고 뭘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안전이행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엄정하게 수사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단순하게 법 집행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 먹는 고객들 입장에서 이런 형태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들을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지에 관한 거죠. 지금 변호사님이 소비자 입장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자 좀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사고가 일어난 공장이 이제 최근 야구 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크보빵, 그러니까 KBO의 줄임말입니다. 크보빵 생산 공장으로 알려지면서 SNS에서는 이제 불매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22년 사망 사고 때도 불매 운동이 굉장히 확산됐었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결국 가맹점주가 뭐 애꿎은 불똥을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측의 이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점주들한테도 피해가 같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집행과 처벌이 따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